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뇌수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1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63의 부차성 치구지, 94의 해이무 붕지 사부에 대해서 그 물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 정리한 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차성 치구지 정린, 짐을 가지고 또 탄다. 도둑을 이르게 함이라도 고자도 인색하니라. 상활 부차승 역가추야 자아치융 우수구야. 짐을 지고 또 탄다는 것은 추한 일이며 나 자신이 도둑을 불러 이르게 하였으니 우수구야. 누구를 탓하겠는가 허물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효 위치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계의 제일 끝이죠. 그리고 지금 63은 지금 바른 자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륙과 응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감의 제일 끝에 있죠. 63은 또. 그래서 일반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그 자아는 스스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치구지의 뜻은 내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다 이러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탓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 설명은 63은 부당이 음효로서 그 행동과 행석이 부조리하고 초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등에 등짐, 보따리를 지고 등짐을 지고 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군자가 타고 다니는 수레를 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죠. 수레를 타면은 등짐을 내려놓든지 아니면 걸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63은 이렇게 등에 보따리에 짐을 가지고 수레를 타고 있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인의 도심을 유발하여서 도둑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물상이 도출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도둑이 등장하는 것은 도둑의 등장이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학계감이 위험한 물상, 즉 도적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적을 불러들인다. 그래 하여서 내가 궁지에 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이 부차승, 등짐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도둑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도둑을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에서 내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는 아무런 설명이 없죠. 그래서 치구지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등짐을 지고 나아가는 상황에서 도둑을 불러 일으키니까 이게 이제 나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환경이 그러한 것인지 조금 고민되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환경론과 본성론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일제시대 때 또는 나치에 부역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그 독일의 그 바이마르 헌법과 그 다음에 나치의 도래를 하게 한칼 슈미트라는 유명한 헌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나치 전범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이제 독재가 출현할 수 있는 전체주의가 출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면책을 했냐면은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 상황론으로 몰고 가버리죠. 이런 게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게 타당하냐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그 시간에 요 베스너의 그 레드 브레스트라는 소설을 소개해드렸죠. 소개해드렸을 때 이 사람이 그 최초의 1938년도에 그 노르웨이가 민주주의가 붕괴된 상태에서 그 노르웨이 젊은이들이 권력이 공백된 상태에서 소련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내가 나치에 가담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소련에 가담해야 되는지 딜레마 상황에서 일본은 나치에 가담을 하여서 소련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소련에 가담해서 이렇게 한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청산의 문제가 남았을 때 과연 옳고 그름의 문제가 무엇인가 고민되는 좋은 소설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63의 도둑을 불러일으키는 이 상황이 나의 행동인지
아니면 상황이 그렇게 했는지 환경론인지 갈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론의 대표적인 또 게 문제되는 게 역사적 인물의 이광수를 위한 변명에서 1938년에 대동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거의 뭐 일본이 최고조로 이제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실현할 때 많은 지식인들이 독립의 꿈을 접어버리고 절망한 시절에서 변절을 많이 했죠. 38년 이후에 특히. 그래서 이게 또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또 이야기를 경우에 따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는 책이 이광수를 위한 변명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조금 무책임한 이야기죠. 이제 그 개인이 살아가면서 환경도 있지만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상황으로 몰고 가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황석영의 그 철도원 3대라는 소설도 보면은 그 이진호라는 그 손주가 그 고층 탑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3대가 나오죠. 그래서 그 이제 두 번째 큰 할아버지인 이철이 나오는데 이철이 또 이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펼치는 일들 보면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대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치구지를 보면서 이제 도둑을 불러일으키는데 내가 등짐을 메고 수레를 타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도심을 불러일으켜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이런 역사적 상황과 주변 상황도 이런 유사한 사안이 많으니까 조금 더 고민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해이무 붕지사부 해이무 미당이야 너의 엄지발가락과 교제하면 해를 풀다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벗이 이르되 믿음으로 대하니라. 엄지발가락과 교제한다는 것은 자리가 마땅하지 않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다른 설명은 해는 벗긴다. 탈의 의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너의 엄지발가락을 벗긴다는 것은 자리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구사는 이제 상계로 진입을 한 상태죠. 그래서 구사는 일단 바른 자리는 아니죠. 정은 아닌데 초역과 응의 관계는 있습니다. 그 상계를 진입한 진의 제일 아래 있죠. 그래서 움직임의 제일 아래 있고 이제 합계인 감을 벗어났죠. 그래서 여기에서 착안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설명 하나씩 보면은 너의 엄지발가락을 푼다. 즉 구사유에서는 소인에 의해서 뒤엉킨 것들에 의해서 벗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숨은 우환을 제거하고 너의 성실하고 진실한 마음이 있으니까 벗이 감동하여서 이제 도와주러 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사는 기본적으로 바른 자리는 아니지만은 정을 얻지 못한 자리에서 일이 엉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상황에서 친구마저 떠나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그 부당한 자리에서도 또 때로는 잘 하게 되면은 이제 풀리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여기 보면은 믿음과 정성으로 대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황태현 교수님은 또 조금 다르게 설명하시기를 구사는 기본적으로 바른 자리는 아니다. 근데 초육, 음과 잘 하응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1과 4는 서로 바른 자리는 아닌데 서로 응이니까 응은 하긴 하는데 정도의 상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정도의 상응이 아니다. 그러니까 응은 있는데 정도로서 이루어진 그 응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육은 소인배이고 구사는 진의 양강효, 진의 제일 아래자리에 있죠. 그래서 구사가 이렇게 구사가 이렇게 소인을 잘라버리면은 소인을 제거한다 이 말이죠. 이 소인배를 제거해버리면은 군자의 벗이 드디어 이 구사를 믿고 도와주러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6.3의 상황과 구사의 상황이 조금 다르죠. 6.3은 도적이 오는 반면에 구사는 친구가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9.3은 도적이 오고 9.4는 친구가 온다고 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우리가 효를 받았을 때 여기에 무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실천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상황에서는 6.3과
이렇게 서로 이제 6사는 도적이 온다고 했죠. 그다음 9사는 친구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 양자를 서로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 더 공부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해자의 의미가 푼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푼다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거 발가락을 이야기하는데 발인데 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해자 푼다 그 다음에 발가락 발 그 다음에 친구가 온다 이 세 개가 어떻게 맞물려서 논리적 일관적 해석이 되는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실천적으로 효를 받았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산의 설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산은 폐질에 걸린 너의 발가락이 의 각질이 이제 완쾌돼서 벗겨질 것이다. 폐질에 걸려서 너를 멀리하던 벗들이 이제 와서 믿어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말이 조금 또 다른 말 조금 더 하면은 이제 그 철도원 3대 황석영 그 작가가 최근에 쓴 소설인데 이게 이제 1910년대부터 이제 2000년 현재까지 이제 3대에 걸친 이야기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굉장히 감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니까 시간 나시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63 부차승 치구지 정린 상활 부차승 역가추야 자치융 우수구야 소인이 등찜을 짊어지고 또 군자의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잘못을 고치는 것에 인색하게 될 것이다. 상활 소인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또 군자의 수레에 타는 행동은 분수에 맞지 않은 행동이니 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 격이니 또 누구를 탓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차승의 그 물상과 치구지의 물상을 보면은 부차승 등짐을 지고 이제 수레에 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봉계, 뇌산소가 봉계겠죠. 이 뇌산소가 봉계는 죄송합니다. 뇌수해입니다. 뇌수해 봉계는 이렇게 뇌산소가에 라는 모계로부터 왔죠. 그래서 뇌산소가가 이렇게 2가 3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간의 소인이 음이 이렇게 3에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강에게 둘러싸여 있죠. 이렇게 강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강에 둘러싸여 있는 음의 소인이 이렇게 진의 보따리입니다. 보따리를 등짐을 지고 감의 수레를 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다시 글을 보면은 내산소각에 있는 학계인 간의 소인이 추이를 하게 되면 2가 3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 사이에 있는 위치한 음은 소인이고 이 소인은 강 사이에 끼어 있어서 상계인 진의 보따리를 메고 학계인 감의 수레를 탄다. 이래서 부차승의 물상을 도출해냅니다. 그럼 치구지 도둑을 불러일으킨다는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뇌수해 본상이 있으면은 본상이 효변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그럼 내풍항이 되죠. 내풍항은 이렇게 지게의 목인 지천태에서 왔는데 지천태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추이를 하게 되면은 1이 4로 가고 상대적으로 4가 1로 이렇게 내려오죠. 그러면 유가 이 음이 하나가 이렇게 4에서 1로 내려오는 상이죠. 내려오게 되니까 결국에는 위에 대감의 도적의 물상이 나타난 거죠. 즉 글을 보면은 유가 바깥에서 들어오니 4가 1된다. 그래서 대감의 도적이 되니 치구지 도둑을 불러일으킨다. 도둑을 불러들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정리는 그 고침에 인색함이 있다. 일을 맡아 처리하면 인색함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뇌수의 본상은 기본적으로 뇌산소가에서 왔죠. 그래서 뇌산소가가 이렇게 추이를 하여서 오게 되면은 추이를 하고 효변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뇌풍항이 되죠. 지게인 뇌풍항이 됩니다. 근데 뇌풍항은 이렇게 지게의 목계인 지천태에서 왔죠. 그래서 지천태에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1이 4로 가면은 이제 강이 네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일단 제자리는 아니죠. 그리고 본계인 내수회에서도
이렇게 오면은 이제 1도 제자리가 아닌 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보면은 내풍 한 개의 1, 4가 각각 제자리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풍 한 개 1도 제자리가 아니고 4도 제자리가 아니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비록 감의 일이 있다 하더라도, 즉 감의 성질은 일을 맡아 처리함에 있다도 추위에서 항이 되어도 정린, 일을 맡아 처리하야 돼도 그 제자리가 아니니까 잘못을 고치면 인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내수에게 학계 감이 있어도 잘못을 고치면 인색하여서 일을 맡아 처리하면서 잘못을 알아도 빨리 고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이제 93은 63은 상황이 매우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된 근본적인 원인은 다 보면은 여기에 내수액계 이 본계에 있어 가지고 이 내수액계 본계에서 모든 원인이 이 63음 때문에 다 발생하는 거죠. 즉 이 63에 음이 없었더라면은 뭐 등을 지고 등짐을 지고 수레를 타면서 도둑을 불러오는 상도 안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자치융에 스스로 도저를 불러일으키는 게 핵계의 세 번째에 있는 때문에 이 모든 원인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음이 없었더라면은 감의 도적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63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사를 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인이 등보다리를 짊어지고 또 군자의 수레에 타니 도적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이를 맡아 처리함에 있어서 그 잘못을 고치는데 인색하다. 상활, 소인이 보따리를 짊어지고 또 군자의 수레에 타는 행동이 또한 분수에 맞지 않을 것이니 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스스로 도적을 불러들인 격이니 또 누구를 허물하겠는가, 누구를 탓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구사를 살피겠습니다. 구사 해이무 붕지사부 상활 해이무 미당이야. 폐질에 걸린 너의 엄지발가락의 각질이 이제 완쾌되어 벗겨져 나아가게 될 것이다. 폐질에 걸려서 너를 멀리하던 벗들이 와서 이제는 믿어주게 될 것이다. 상활 해이무 너의 엄지발가락이 벗겨져 병세가 호전된 것이나 아직 지위가 합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해이무 엄지발가락이 벗겨진다, 잘려져 나간다는 물상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무가 의미가 엄지발가락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엄지발가락.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수의 본상이 이렇게 있으면은 본상은 이렇게 지택임께서 왔죠. 이 지택임에서 왔는데 지택임은 전체적으로 대진이죠, 대진. 그래서 큰 다리입니다. 큰 다리가 있는데 이렇게 추위를 하게 되면은 감의 질병이 나온 거죠. 그래서 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질병이 난다. 그 큰 다리에 병이 나서 다리에 질병이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상깨가 효변을 하게 되면은 진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상깨가 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이 사라지니까 다리가 없어진다, 이런 물상을 도출합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이무의 물상을 받은 사람은, 효를 받은 구사를 받은 사람은, 이 괴를 얻은 사람은 대개 폐질에 걸려서 그 앓던 기간이 매우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병이 떨어져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낫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붕지사부 벗들이 너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물상을 보면은 뇌수의 본상은 이렇게 지택임에서 왔죠. 지택임이 이렇게 추일하고 효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게 이제 지수사가 돼가지고 지수사 상계가 곤이 되죠. 곤은 벗을 의미하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수사계에는 이렇게 1과 2와 5가 간과 음으로서 서로 응하죠. 그래서 2와 5가 허응하니까 결국에는 벗들이 와서 믿어준다. 붕지사부, 붕들이 와가지고 믿어준다, 이 물상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도 그 지위가 제자리는 아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뇌수의 본상에 있어서 이렇게 구사가 음의 자리에 강이 있으니까 제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물상을 도출합니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질에 걸린 너의 엄지발가락의 각질이 이제는 완쾌되어서 벗겨져 나아갈 것이다. 폐질에 걸린
걸려서 너를 멀리하던 벗들이 와서 이를 믿어줄 것이다. 상활 해이무 너희 발가락이 벗겨져서 병세가 호전된 것이나 아직 미당위야. 지위가 합당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그 6.3과 9.4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6.3에서는 이제 도덕을 불러들이는 의미가 이제 상황론인지 이제 그 본성론인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그 나치 부역자에 관한 요 베스너의 레드브레스 소설이나 황석영의 철도원 3대 또는 이광수를 위한 변명 이런 책들이 있으니까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치구지의 상황에서 내가 전략적으로 실천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건가는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구사에서는 이제 이 벗겨져 나가는 게 엄지발가락이 벗겨져 나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서 붕은 전략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